예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진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는데 산 중턱에서 길가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지쳐 보였죠. 어르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 험난한 산길에 앉아 뭐하고 계신 겁니까? 유난히도 수척해 보이는 노인은 선비의 말에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네. 그래서 기운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선비는 이틀을 굶었다는 노인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먹으려고 주막에서 싸온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탓인지 노인은 앉은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시지요. 그리 급히 드시면 필이 체하십니다. 선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주먹밥 2개를 순식간에 해치운 노인은 그제서야 살만하다는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정신이 돌아온 듯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리 앉아있다가 꼼짝없이 산짐승들의 밥이 되는 줄 알았지 뭔가. 고맙네, 고마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군자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네. 자, 가만 보자. 생명의 은인인 자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당장 가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노인은 한참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10년 동안이나 산에서 돌을 닦아 척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재주가 있다네. 그러니 밥값으로 자네의 미래를 좀 쳐주겠네. 말을 마치고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노인은 순간 놀라서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는 관운이 있어 이번에 보러 가는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네. 대신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수행이 부족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네. 선비는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보는 노인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을 보고 있자니 가볍게 웃어 넘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선비가 말을 마치자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채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과 만난 뒤 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던 선비는 가도 마을이 나오지 않자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리번거리던 중 멀리 오두막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갔죠.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집 앞에 도착한 선비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오밤중에 대체 니십니까? 선비의 부름에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단아하여 낡은 오두막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죠. 저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지려고 합니다. 아이고, 장차 관직에 오를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시장하실 테니 빨리 가서 저녁상을 내오겠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산속에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나물로 차려진 조촐한 한상이었죠. 대신 그와 어울리지 않는 귀한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숟갈 뜨려는 선비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자, 한잔 하시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손을 포개자 선비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순간 여자를 조심하라고 한 노인의 말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술은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는 그리 말하고 헐레벌떡 밥을 넘기고는 옆방으로 들어가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옆방으로 향하는 선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날씨가 쌀쌀하니 굳이 옆방으로 가지 말고 이곳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시지요. 옆방은 생각보다 춥답니다. 어릴 때부터 산골에서 자랐기에 이런 추위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 주인장께서도 잠을 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옆방에서 문 닫고 조용히 자겠습니다. 선비는 이를 꽉 깨물고는 여인의 청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죠. 그는 막상 자리에 누웠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넝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영감님의 말을 듣고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한 여인에게 매정하게 군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저 여인을 품에 안을 걸 그랬어.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른 척하고 다시 방으로 갈까? 그때 한 사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는데 눈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여? 선비는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선비의 말을 들은 척만척하고는 여인과 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나, 저 선비님과 술 한잔 해야겠으니 어서 가서 술상을 내오게나. 여인은 사내의 말에 벌벌 떨면서 부엌으로 나가 술상을 봐왔습니다. 사내는 술상 앞에 앉아서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술 한잔 받으시오. 선비는 얼떨결에 사내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선비의 술잔을 채우고는 말했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지라 분간이 안 될 것이오. 우선 내 소개를 하겠소. 나는 포수일을 하고 있는 김남길이란 사람이고 옆에 앉아있는 여인은 내 처라오. 그리 말하고 술 한 잔을 쭉 들이킨 사내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산짐승을 잡으러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끼가 넘쳐서 그런 것인지 아내가 가끔씩 하룻밤 묵고 가는 청년들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일주일 전 그 장면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지. 물론 그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는 산짐승들의 먹이로 산에 던져버렸소. 어느 사내가 자신의 여인이 다른 이와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참는단 말이오. 그러니 그리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는 마시오.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대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하오. 잔을 들고 있던 선비의 손은 어느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는 용서해 주기로 했소. 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해두지. 헌데 산을 헤집고 집에 돌아오니 다른 이의 신발이 밖에 놓여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여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것이오. 혹여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죽여버리려고 말이오. 사내의 말에 선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헌데 들어와 보니 당신과 아내는 각각 딴 방에서 자고 있었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니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내가 생각하는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지. 네, 부인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지고 가려던 것이었죠. 선비는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그러니 내가 지금 선비와 같이 한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 아니겠소? 모든 것이 오해인 것을 알고 난 뒤 의심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술을 권한 것이오. 미안하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를 의심해 미안하오. 선비는 사내가 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옆에 있는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쟤 버릇해 못 준다더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나를 유혹해? 선비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냈다가는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잠자코 있었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사내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선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죽다 살아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머물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사내는 선비가 가는 길을 배웅하며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직접 만든 육포를 선비의 보찜에 가득히 넣어주었죠. 그리하여 죽다 살아난 선비는 겨우 한양에 도착, 과거 시험에 합격해 금이환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속에 새기고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어진 군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